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옆에서 강아지가 자고 있는 분 있으시죠? 아니면 무릎 위에 올라와 있거나 발치에 누워서 가만히 숨 쉬고 있거나 그 작은 생명체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국 반려견이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4명 중 1명이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 거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사료, 좋은 영양제, 1시간씩 하는 산책, 새로 산 장난감. 근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강아지 뇌를 직접 들여다보고 호르몬을 측정하고 수천 마리를 추적한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매일 집안에서 일어나는 7가지 작은 순간이었어요. 너무 평범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순간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들을 거의 맞게 하고 있어요. 거의. 그 작은 차이가 강아지에게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든다는 게 문제죠. 특히 마지막 7번은 들으시면 오늘 밤 강아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돈 드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1분도 더 안 걸려요. 그저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아주 살짝 바꾸는 것뿐이에요. 강아지가 가만히 여러분을 빤히 쳐다볼 때 시선을 슬쩍 피해 본 적 있으시죠? 뭔가 어색해서 혹은 바빠서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사실은 강아지와 우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을 맡고 있는 거였어요. 2015년 일본 아자부 대학 연구팀이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의 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연구진은 30쌍의 강아지와 주인을 모아서 그냥 평범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두 존재의 호르몬 수치를 계속 측정했죠.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아지와 주인이 서로의 눈을 가만히 바라본 그 순간 두 존재 모두에게서 같은 호르몬이 동시에 솟구쳤어요. 그 호르몬의 이름이 옥시토신입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나오는 바로 그 호르몬이에요. 연구진은 같은 실험을 사람 손에 자란 늑대에게도 해봤어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사람과 함께 자란 늑대인데도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사람과 이런 호르몬 교감을 일으키는 동물은 강아지가 거의 유일해요. 수만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회로인 거죠. 그러니 오늘 밤 강아지가 여러분을 가만히 쳐다보면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몇 초만 더 마주봐 주세요. 그 짧은 순간에 지구 위 어떤 다른 동물도 줄 수 없는 무언가가 두 존재 사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 앞에서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평소 톤보다 한참 높고 약간 어리광 부리는 듯한 남들 앞에선 절대 못 낼 그 목소리요. 회사에서 그렇게 말했다간 큰일 나겠죠. 그런데 강아지 앞에선 자기도 모르게 그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그게 정답이에요. 2018년 영국 요크 대학 연구팀이 다 큰 강아지 37마리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3가지 녹음을 들려줬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강아지한테 쓰는 그 따뜻하고 들뜬 목소리로 산책 가자, 착하다 같은 진짜 의미 있는 단어를 말한 녹음. 두 번째는 똑같이 따뜻한 목소리인데 강아지에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한 녹음. 세 번째는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평범한 목소리. 강아지가 스피커 쪽으로 다가가서 머무른 건 딱 한 가지 경우뿐이었어요. 따뜻한 목소리에 진짜로 자기가 아는 단어가 함께 있을 때 목소리만 다정해도 안 되고 단어만 알아들어도 안 됐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강아지가 반응했어요. 2016년에는 강아지 13마리를 가만히 누운 채로 뇌 사진을 찍는 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도 사람처럼 단어를 처리할 때 왼쪽 뇌가 활발해졌어요. 우리가 언어를 이해할 때 쓰는 바로 그 부위와 같은 곳이요. 그리고 강아지의 행복 회로는 따뜻한 목소리와 의미 있는 단어가 동시에 도착했을 때만 켜졌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강아지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연구가 말해주는 건 그게 아니라 따뜻한 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무뚝뚝한 단어 하나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둘이 만나야 비로소 강아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 부끄러운 목소리로 강아지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 강아지, 잘했어, 산책 갈까? 이 단순한 말들이 강아지에겐 가장 강력한 사랑의 신호니까요. 야근 끝나고 지친 몸으로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강아지가 미친 듯이 달려오죠. 꼬리는 헬리콥터처럼 돌아가고 발은 동동거리고 어떤 아이는 너무 좋아서 오줌까지 지립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정설처럼 떠돌아다닌 조언이 있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려면 못 본 척 무시해라. 그래야 강아지가 차분해진다.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에겐 특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조언이 너무 당연한 상식처럼 퍼져서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강아지를 못
못 본 척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21년에 발표된 연구가 이 통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이 강아지 주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중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의 주인들이 평소에 어떻게 인사했는지를 분석했죠. 결과가 놀라웠어요.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의 주인들이 오히려 평소에 더 차분하게 인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가 차분한 인사가 분리불안을 만든다고 단정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 우리가 굳게 믿어온 무시하면 좋아진다는 조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격하게 30분씩 놀아주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연구에선 귀가 후 30분 동안 흥분해서 놀아준 주인의 강아지에게서 분리불안이 더 자주 나타났다고 해요. 핵심은 균형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무릎을 살짝 굽혀서 강아지 눈높이로 내려가세요.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짧게 어루만져 주세요. 그 짧은 따뜻함이 다음 외출까지의 불안을 녹여줍니다. 문 열고 들어와서 핸드폰만 보고 지나치지 말고 단 30초만 강아지에게 온전히 써주세요. 그 30초가 강아지의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 산책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강아지가 어디 풀잎에 코를 박고 한참 킁킁대고 있으면 야 가자 빨리 와 하면서 줄을 살짝 잡아당기고 계시진 않나요? 정해진 코스를 따라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거리만큼 걷고 돌아오는 그런 산책이요. 마음은 강아지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산책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 옆을 지키며 따라가는 호위병 임무에 가깝습니다. 2019년 프랑스 연구팀이 강아지 20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2주간 실험을 했어요. A그룹은 주인 옆에 딱 붙어서 얌전히 걷는 훈련만 했어요. B그룹은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코를 사용해서 숨겨진 간식을 찾는 활동을 했죠. 운동량은 두 그룹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2주 후 두 그룹 모두에게 같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애매한 상황을 줬을 때 강아지가 그걸 좋게 해석하는지 나쁘게 해석하는지를 보는 테스트였어요. 사람으로 치면 낙관적인 사람인지 비관적인 사람인지를 측정한 거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코를 자유롭게 쓴 B그룹은 눈에 띄게 더 낙관적으로 변했어요. 같은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A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고요. 강아지에게 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예요. 사람이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강아지는 코로 세상을 읽습니다. 전봇대 하나에 묻은 다른 강아지의 흔적, 잎사귀에 남은 누군가의 발자국, 바람에 실려온 미세한 냄새까지 그 안에 강아지에게는 거대한 정보의 우주가 담겨 있어요. 코를 못 쓰게 하는 산책은 사람으로 치면 눈 가리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 도시에서 큰 마당이 있는 집 살기가 어렵죠. 산책 시간도 늘 부족하고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그 아이의 코를 따라가는 산책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평소보다 적게 걷게 될 거예요. 대신 강아지는 평소보다 훨씬 더 행복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산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강아지와 줄다리기 놀이 해보신 적 있죠? 그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인이 무조건 이겨야 한다. 강아지가 이기면 자기가 서열이 위인 줄 알고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 너무 많이 퍼져서 일부러 강아지 입에서 장난감을 빼앗고 의기양양해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2002년에 골든 리트리버 14마리를 대상으로 직접 실험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두 가지 조건을 만들었어요. 한쪽에선 20번 내내 사람이 줄다리기에서 무조건 이기게 했고 다른 한쪽에선 20번 내내 강아지가 이기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강아지의 행동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어요. 누가 이겼든 강아지의 지배 성향이라고 부를 만한 행동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열이 뒤집히지도 않았고 말을 안 듣게 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변한 건 다른 부분이었어요. 놀이가 끝난 후에 강아지가 주인을 더 잘 따르고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특히 자기가 이긴 강아지들이 주인에게 더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놀이 중에 주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누가 이겼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놀이 중에 잘한다, 옳지 하면서 따뜻하게 칭찬해준 경우엔 강아지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졌어요. 반대로 안 돼, 이리 내 하면서 통제하려고 한 경우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갔습니다. 오늘부터는 줄다리기 할 때 일부러 한 번씩 져주세요. 장난감을 강아지가 물고 의기양양하게 도망가면 박수 쳐주세요. 그 아이가 이긴 게 아니라 그 아이와 여러분 사이의 유대가 이긴 거예요.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대부분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맛있는 간식, 고기 한 점. 근데 미국 에모리 대학의 그레고리 번스 박사가 한 실험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박사는 정말 특별한 일을 했어요. 강아지를 MRI 기계 안에 가만히 누워있게 훈련시킨 거예요. 약물도 안 쓰고 묵지도 않고 강아지가 스스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게요. 그리고 강아지의 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봤죠. 15마리의 강아지에게 두 가지 신호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곧 음식이 나올 거라
거라는 신호, 또 하나는 곧 주인이 와서 칭찬해 줄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뇌 사진을 분석하니 행복을 담당하는 부위가 두 신호 모두에 강하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5마리 중 13마리는 칭찬받는다는 신호의 음식 신호와 비슷하게 또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연구진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강아지에게 직접 선택하게 했어요. 음식이 있는 쪽으로 갈래? 주인이 있는 쪽으로 갈래? 뇌에서 칭찬에 더 강하게 반응했던 강아지들은 실제로도 음식을 두고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뇌가 거짓말을 안 했던 거예요. 심지어 또 다른 실험에선 익숙한 사람의 냄새만 맡아도 강아지의 행복 회로가 켜졌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요. 강아지에게 우리는 단순한 밥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보상이고 행복인 사람이에요. 이걸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밥 주기 직전 단 3분만 짧은 훈련 시간을 가져보세요. 앉아, 기다려. 손 같은 쉬운 거면 충분합니다. 잘했을 때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잘했어, 우리 강아지. 이 한마디로요. 이 작은 시간이 매일 쌓이면 강아지의 뇌 안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음식만큼 큰 보상으로 새겨집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혼내는 훈련은 절대 피해 주세요. 소리치고 때리는 훈련을 받은 강아지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소에도 높게 나왔어요. 훈련 시간이 끝난 한참 뒤까지도 그 스트레스가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칭찬으로 키운 강아지가 더 차분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7번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요. 진짜로요. 보호소에 막 들어온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어요. 겁에 질리고 스트레스 받은 강아지들에게 3가지 다른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옆방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환경, 두 번째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쓰다듬어주는 환경, 세 번째는 사람이 같이 놀아주는 환경. 3가지 모두 강아지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뜨렸어요. 쓰다듬는 것과 그냥 옆에 가만히 있는 것이 똑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강아지에겐 그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2025년에 발표된 한 연구가 이 이야기에 결정적인 한 줄을 더했어요. 연구진이 직장인 주인 85명과 그들의 강아지를 추적했습니다. 강아지의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가 뭐였는지 분석했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었어요.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올린 건 주인이 퇴근 후에도 머릿속에서 일 생각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머리는 아직 회의실에 남아있는 그 상태요. 또 다른 연구에선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주인의 머리카락에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과 강아지의 머리카락에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거의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주인과 암컷 강아지 사이에서 그 동기화가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강아지 옆에 앉아 있어도 머리가 다른 곳에 있으면 강아지는 그걸 정확히 감지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읽고 있습니다. 야근하고 들어와서 강아지 옆에 앉아 카톡 확인하고 메일 보고 내일 회의 자료 걱정하는 그 시간 동안 강아지는 옆에서 조용히 우리의 불안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아 주세요. 업무 알림창을 닫고 머릿속의 회사를 잠깐 꺼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로 있어주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그 방에 있어줄 때 강아지의 몸 안에서는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이 천천히 풀려갑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비싼 사료가 필요한 것도, 큰 마당이 필요한 것도, 1시간씩 산책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시선을 몇 초 더 견디는 것, 그 부끄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 집에 들어왔을 때 30초만 진심으로 인사하는 것, 그 아이의 코를 따라 잠깐 걸어주는 것, 가끔 일부러 져주는 것, 밥 주기 전 3분만 칭찬해주는 것,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진짜로 그 방에 있어주는 것. 이 작은 순간들 안에 우리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다 들어있어요. 강아지와 우리 사이의 유대는 호르몬의 뇌회로에 우리 둘의 몸에 새겨진 화학 반응이에요. 너무 평범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 순간들 안에서 그 유대는 매일 만들어지거나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아이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읽고 있어요. 문제는 단 하나예요. 그 아이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느냐는 거. 오늘 밤 7가지 중 어떤 것부터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강아지 키우는 친구가 떠올랐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 하나가 그 작은 생명체의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